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얼마 전에 사상 최대 대학 입시 비리 사태가 미국 사회를 들끓게 했었습니다. 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또 한 중국계 엄마가 자신의 딸 취직을 위해서 뒷거래를 한 일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우리 박현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타이거맘이라고 불리우는 이 중국인 여인, 이 여인의 행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 허핑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타이거맘의 딸이 최근 취직한 내용을 크게 보도했는데요. 네. 우선 타이거맘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네. 이분 호랑이 엄마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대하는 엄마, 또는 호랑이처럼 철두철미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다 짜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를 뜻합니다.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서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엄마를 뜻하는 헬리콥터 맘과 함께 이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엄마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논란이 된 타이거 맘은 누굽니까? 네, 에이미 추아라는 예일대 교수인데요. 중국계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스타급 교수입니다. 25살에 이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판사를 하다가 네. 32살에 듀크대 교수로 학계에 입성했습니다. 똑똑하네요. 네, 그리고 39살 나이에 이 예일대 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추아 교수가 이름을 날린 건 Day of Empire라는 책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출간이 됐었는데 한국어 제목은 제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 페르시아 등 역사상 존재했던 초강대국들이 흥망성쇠를 다룬 저서인데 네. 각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그리고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를 뒤흔든 여성 150명에도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추아 교수가 예전에 책을 한 권 냈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은 아주 때리면서 훈련시켜야 된다. 때리면서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한 책을 내가지고 네.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말썽이 됐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그 교수인데. 네. 근데 그 이번에 자기가 그렇게 엄격하게 키운 딸이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죠. 네. 네. 추아 교수의 딸 소피아가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이 로클럭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채용됐습니다. 러클럭은 법조인 중에 앨리스 코트를 밟는다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로 꼽힙니다. 그것도 대법관 러클럭은 그야말로 선망의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추아 교수의 소피아가 러클럭으로서 오는 10월부터 일하게 되면서 이 사실이 뉴스로 보도됐고요. 그 후에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딸이 똑똑하다면 그 러클럭으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소피아 취직에 있어서 엄마, 이 추아 교수의 입김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추아 교수는 예일대 로스쿨 클러크십 위원회에서 캐버노와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캐버노가 대법관 인준을 받을 때 추아 교수가 공개 지지를 했었습니다. 추아 교수는 작년 7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캐버너는 여성들의 멘토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칼럼에서 나는 내 딸의 멘토로서 더 나은 판사를 떠올릴 수 없다. 젊은 여성 판사들의 선생님이자 친구인 캐버너보다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판사는 없다라며 그야말로 캐버너를 극찬했습니다. 근데 이 칼럼이 기고된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너를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미리 써놨을 거예요 아마. 네. 추아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학자로 꼽히는데 잘 네. 아시다시피 캐버너 대법관은 보수잖아요. 네. 보수죠. 네. 그래서 이 추아 교수가 캐버너 당시 대법관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혔고요. 네.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인준 과정에서 이 캐버너에 대한 각종 성추문이 쏟아져 나왔죠. 그랬었죠. 그러면서 추아 교수 역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캐버너가 작년 10월에 결국 대법관으로 취임했죠. 그러고 나서 취임 8개월 만에 이 추아 교수의 소피아를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뒷거래가 그러니까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자기 네. 딸 때문에 캐버너 대법관 지명자를 열렬히 응원하고
또 추앙하는 칼럼까지 썼다지 그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딸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추아 교수가 캐버노를 칭송하는 칼럼을 대가로 해서 캐버노가 그녀의 딸을 취직시켜줬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류 언론들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제목 몇 개만 전해드리면 캐버노 수호자의 딸이 대법원에 취직했다. 칼럼으로 얻은 클러크십. 아하. 강력한 거래로 인해서 실종된 공정한 경쟁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가 딸을 그 자리에 꽂아줬다라는 꽂아줬다. 거죠. 갈만한 사람이 더 있긴 있었는데 엄마 특혜를 좀 봤다라는 건데요. 네.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이 추아 교수가 그 타이거맘이었다는 거, 이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추아 교수가 데이 오브 임파이어란 책 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후에 또 한 권의 책을 냈고 그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1년에 나온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한국에서는 짧게 타이거 마더라고 해서 출간이 됐더라고요. 네. 이 책은 추아 교수의 명성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이 추아 교수가 두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스파르타식입니다. 아, 요즘 애들한테 이게 먹혀요, 근데? 글쎄요, 스파르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자라날 때 식으로 네. 스파르타식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추아 교수는 자녀의 TV 시청, 컴퓨터 게임 같은 걸 일절 허용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A 학점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너무하네요, 엄마가. 그리고 더한 것도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고요. 어뷰즈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또 피아노 연주회를 앞두고서는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면서 연습을 시켰는데 그 어느 정도 연습을 시켰냐 하면 한밤중까지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미국에서는 진짜 충격적인 교육법일 것 같아요. 네. 요새 이러고 자라는 애들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반발해서 튀어나가지 않아요? 예,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직접.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이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이 당시에. 네, 이 네. 책이 나오니까 정말 미 사회를 교육법 논쟁으로 뒤흔들었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선 특히나 이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또 자녀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교육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책을 보고 너무 엄격하다. 엄격한 수준을 넘어서 이건 아동 학대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런 교육법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는 길러낼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거맘의 교육법이 주목받게 된 화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우선 추아 교수가 어. 중국계인 자신의 이 교육법을 굉장히 자신했습니다. 아하. 이런 제목의 칼럼도 썼더라고요. 왜 중국 엄마는 우월한가? 그러면서 자녀들을 주입과 반복으로 학습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면한 습관 그리고 자신감으로 아이들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법을 자신의 두 딸을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실 입증을 시켰다는 겁니다. 추아 교수의 두 딸은 모두 하버드대에 입학했습니다. 소피아 첫째 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하버드와 예일대에 동시 합격해서 하버드대를 나와서 작년에 이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좀 반항적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하버드대에 입학해서 지금 하버드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아시안 학생들이 좀 명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이런 점들이 추아 교수의 교육법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낙하산이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뭐예요? 머리가 두뇌가 명석하면 뭐합니까? 결국에 지금 취직한 거 네. 본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말 그대로 꽂아준 건데 맞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명문대 입시 이 비리 사태에 더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돈 주고 아이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부모나 아니면 칼럼을
이른바 상납한 추하 교수나 다를 바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칼럼을 상납했다 이거죠. 네. 아유,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네. 추하 교수는 현재 그 언론 접촉을 피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뭐 모든 엄마들이 진짜 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릇된 자식 사랑은 자녀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글쎄 말이야. 이런 엄마가 있긴 있네요. 네. 네. 네, 우리 뭐 한국인 부모님들도 좀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좀 강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여자는 강요가 아니라 거의 매를 들면서 지금 교육을 시켰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뭐 그래도 취직은 엄마 탓에 또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느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정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